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말투에서도 조금 표시가 나겠지만은 부산 창업센터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전략판매팀의 박광훈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조금 고지식한 면이 있어서 사람을 보고 같이 호흡을 하고 질문하고 서로 티키타카가 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다들 바쁜 시간에 쪼개서라도 교육을 이제 어떻게 제공을 해드리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11월 달 오늘 첫날부터 진행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초보셀러, 이제 사업자를 만들기도 전에 오노클랜 창업센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위탁 판매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기본 오리엔테이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각 창업센터에 내방해서 상담을 받으실 때도 저희 강사들이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설명을 조금 부족했다 혹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들었다 했을 때 사장님들이 앞으로 판매 활동을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진행하는 게 좋을지 조금 도움되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오너클랜이라는 사이트는 위탁 판매해주는 중개 사이트, 그냥 중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 자,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쇼핑몰 판매 활동을 하실 때도 사실 어떤 유형의 쇼핑몰을 운영을 하는지에 따라서 서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도 가게를 창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무턱대고 아무 장소에 아무 가게를 임대를 구해가지고 업종 아무것도 고민 없이 그냥 창업하겠다라고 창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 유형별로 장단점을 알고 내가 어떤 유형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나한테 득이 될까, 도움이 될까,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그 개념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많은 온라인으로 판매 활동하는 부분 중에 가장 기초적인 유형이 개인 쇼핑몰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개인 쇼핑몰 유형은 말 그대로 개인이 판매할 상품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내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쇼핑몰 형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기본적인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개인 쇼핑몰 유형으로 내가 판매 활동으로 접근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보통 고객들이 물건을 결제를 할 때 계좌이체라든지 현금을 받고 저희는 그 해당하는 물건을 보내주면은 거래가 끝난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 가장 간단하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홈페이지에 물건을 살 수 있을 때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KG 이니시스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카드 프로그램으로 결제를 받았을 때 보통 수수료가 2에서 4%, 보통 평균 3%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쇼핑몰 유형으로 진행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수수료가 보통 2에서 4%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다른 판매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팔더라도 내가 수수료 저 정도 감안을 하고 팔았을 때 내가 얻고자 하는 마진을 더 붙여서 판매가를 내가 조금 임의적으로 자율적으로 유도리 있게 판매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즉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내가 남겨먹는 마진 구조를 유도리 있게 책정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통 우리 SNS 스타라든지 인플루언서라든지 연예인들이 자기가 공구한다랍시고 자기 홈페이지 링크 알려줘가지고 그렇게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이 다 이런 방식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공구를 했을 때도 싸게 팔더라도 떼오는 금액에 비해 수수료가 적다 보니까 마진 구조를 많이 가져가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개인 쇼핑몰 유형의 단점은 말 그대로 내가
홈페이지가 있으셔야 돼요. 홈페이지를 개인 개별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한 부분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자사몰 사이트를 만드는 데 조금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 업체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업체한테 돈을 지불해서 내가 운영할 홈페이지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개인 쇼핑몰 유형의 장점은 마진 구조를 유도리 있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 반대로 단점은 비용이 조금 많이 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유형은 오픈마켓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오픈마켓은 말 그대로 누구나 쉽게 물건을 매매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는 쇼핑몰이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5대 오픈마켓이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스마트스토어 이 5개 마켓을 보통 대표적으로 5대 오픈마켓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오픈마켓의 가장 큰 장점은 진입 장벽이 낮다. 누구나 쉽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해당하는 마켓의 판매자 회원으로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은 창업을 하신 거예요. 비용 더 필요 없이 그냥 서류만 준비해서 아이디만 발급하면 창업이 가능한 거고, 개인 쇼핑몰 유형은 아까처럼 돈을 지불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비용이 먼저 발생이 되는 반대로 오픈마켓은 가입만 하시면 된다. 다만 오픈마켓은 판매가 될 때마다 약 13%의 판매 수수료가 발생된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스마트스토어 이것도 다 각각 큰 대기업의 회사의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 플랫폼 그 회사에는 결제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다 탑재가 되어 있다. 탑재가 되어 있는 그 플랫폼을 우리는 이용하기 때문에 아까 개인 쇼핑몰 유형에서 발생되는 결제 수수료는 발생이 되지 않아요. 다만 이 플랫폼 오픈마켓을 이용을 했을 때는 판매 수수료라고 해서 약 보통 평균적으로 13% 저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른 말로 카테고리 수수료입니다. 카테고리 수수료는 말 그대로 어떤 카테고리로 그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하는지에 따라서 카테고리에 따라서 수수료 요율은 서로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13%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마켓의 가장 큰 장점은 진입 장벽이 낮다. 비용 지불 없이 내가 가입만 해서 바로 창업이 가능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장점이라면 단점은 상대적으로 개인 쇼핑몰 유형에 비해 수수료가 다소 13%로 높다 보니까 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내가 남겨먹는 마진이 조금 적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보통 예전에 많이 운영을 했던 고동몰 같은 경우도 자사 사이트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싸서 해당하는 사이트의 상품 가격은 조금 경쟁력 있게 좀 낮게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오픈마켓은 수수료가 보통 13%라서 개인 쇼핑몰 유형에 비해서 조금 남는 마진 구조가 좀 적을 수밖에 없다. 요게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유형은 요걸로 넘어갈게요. 소셜 커머스가 있는데 소셜 커머스는 약간 딜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티몬, 위메프, 쿠팡, 뭐 롯데온 요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지금 티몬, 위메프, 쿠팡, 롯데온 여기 사이트도 쇼핑몰처럼 생긴 사이트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오픈마켓,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스마트스토어도 내가 쇼핑하는 사이트처럼 생겼지만 같은 쇼핑몰처럼 보이지만은 내부적인 정책이나 시스템에 의해서 앞서 말한 거는 오픈마켓, 여기는 이제 소셜 커머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셜 커머스의 가장 큰 장점은 오픈마켓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문이 들어오는 반응 속도가 좀 빠르다. 우리는 고객이면서도 이제 판매자로 지금 다들 교육을 듣고 계시니까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은 소셜 커머스에 상품을 등록을 했을 때 주문이 들어오는 반응 속도가 오픈마켓보다는 좀 빠릅니다. 이유는 뭐 예시를 들자면 예전 같은 경우 옥션이라는 사이트는 경매 사이트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옥션 사이트에서 뭔가 물건을 검색해서 사는 경우는 거의 드물 겁니다. 그리고 인터파크도 잘 알고 있다시피 책이라든지 문화, 공연, 예술, 티켓을 주력으로 하는 판매처다 보니까 저 역시 인터파크 사이트 자체에서 뭐 후드티라든지 청바지라든지 검색해서 사본 경험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11번가라든지 G마켓은 쇼핑몰 사이트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편견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해당 사이트에서 물건을 검색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요즘은 또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네이버를 타고 들어갈 때,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네이버에 검색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상품이 인터파크 판매자만 팔고 있네 라고 했을 때 네이버를 타고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많지, 인터파크 자체에서 물건을 검색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 거예요. 반대로 소셜 커머스, 이 쿠팡, 티몬, 위메프 이런 사이트는 이미 쇼핑몰로 많이 접근이 됐고 인식이 되어 있어서, 물론 지금은 평준화되어 가지고 각 사이트별로 어플도 지금 다 잘 개발되었지만 최초에는 이 소셜 쪽이 어플이 더 많이 빨리 발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쿠팡 사이트 자체에서 물건을 검색한다든지, 티몬 자체에서 검색을 한다든지, 위메프에서 물건을 검색해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장님들도 고객일 때 쿠팡 같은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쿠팡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다양하게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은 쿠팡은 배송이 빨리 된다라는 인식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쿠팡에서 주문하면 뭐 오늘 주문하면 오늘 저녁이라든지 뭐 내일 새벽이라든지 도착을 하는 경험을 다들 가지고 있어서 고객들이 쿠팡을 많이 이용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소셜 커머스는 판매자보다는 고객한테 약간 편의가 잘 맞춰져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고객들은 불편한 거를 이용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셜 쪽으로 이용자들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몰려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픈마켓보다는 주문이 들어오는 반응 속도가 소셜 쪽이 빠르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다 단점으로 저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산 주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사장님들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물건을 구매하면 보통 2, 3일, 3, 4일 만에 우리 집까지 배송 완료가 돼. 완료가 되면은 사장님이 그 물건을 구매한 판매자 페이지라든지 판매자로부터 문자나 알림을 받은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거? 구매 확정 눌러주세요 라고 알림이나 문자 받은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구매 확정을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눌러줍니다. 왜? 귀찮아서 안 눌러주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구매 확정을 눌렀을 때 그 이후에 내가 구매한 상품의 불량이라든지 파손이 발견되면 교환 환불을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그게 겁이 나서 구매 확정을 빨리 안 눌러주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적립금 뭐 포인트 빨리 지급해준다라는 뭐 판매자한테는 물건을 사면 수치 확인, 구매 확정 빨리 눌러주는 고객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구매 확정을 잘 안 눌러준다. 근데 판매자한테는 구매 확정이 되고 된 다음 영업일 날 그 상품의 수수료 떼고 대금값이 정산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고객들한테 구매 확정 눌러주세요 했는데 안 눌러준다. 자동으로 구매 확정되는 게 시스템적으로 일주일, 7일 정도 걸려요. 자, 그럼 다시 물건을 샀을 때 3, 4일 만에 물건을 배송 완료받았다. 구매 확정 해주세요. 안 해준다. 일주일 걸리면 11일째, 주말이 끼어 있을 거니까 이틀 더 잡아먹고 한 13일째에 구매 확정이 자동적으로 집계가 될 거고, 그 다음날 14일째에 그 상품의 수수료 뗀 나머지 정산 금액을 그 판매자한테 정산되는 시스템이 오픈마켓입니다. 그래서 보통 오픈마켓은 보름이면 정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소셜 쪽은 100% 정산을 받으려면 45일 걸린다. 한 달 이상 걸린다. 뭐 이미 판매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또 잘 공감을 해주실 건데, 쿠팡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내가 1월 달에 만약에 매출 뭐 100만 원치 팔았다. 그러면 수수료 떼고 뭐 일정 금액, 정산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시점이 2월 말
한 달 뒤인 2월 말에 70%만 줍니다. 70%만 주고 나머지 30%는 그 다음 달 15일 뒤에 3월 15일 날 30%를 줍니다. 자, 그러면 2월 달에 내가 또 놀고 있는 게 아니고 또 100만 원씩 팔고 있었을 건데 2월 달에 판 100만 원에 대한 정산 금액은 3월 말에 70%, 4월 15일 날 30%, 이런 식으로 약간 30%씩 보증금 형식 비슷하게 마켓에서 자꾸 돈을 묶어놔요. 그 돈으로 나중에 뭐 품절 보상이니 뭐 고객한테 불편한 뭐 배송 지연을 했니 했을 때는 그 돈에서 다 떼서 고객들한테 보상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100% 다 정산을 받으려면은 45일, 한 달 이상 걸린다라는 게 일단은 오픈마켓에 비해서 단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페널티적인 부분인데, 오픈마켓에서 내가 물건을 팔았다가 배송이 오너클에서 송장이 빨리 안 나와가지고 배송 지연이 됐다. 4일, 5일째 동안 송장이 안 나와서 배송을 못 해주고 있다. 그러면 고객은 화가 나서 그 마켓에 클레임을 걸거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제재가 오겠죠. 그러면은 그 마켓의 판매자 아이디에 영향을 받는 마이너스 점수, 등급 영향을 받는 제재를 받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등급으로 올린 상품들 노출도가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뭐 혜택을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소설 쪽은 고객한테 불편하게 했다, 배송 지연이다, 재고 관리 못해서 품절 상품을 주문받아서 품절 사유로 취소를 했다 라면은 500원씩 돈을 수수료를 떼가지고 고객한테 보상을 해줘 버립니다. 티몬 같은 경우 배송 지연 10일차까지 배송 지연되면 최대 5,000원까지 돈을 지불을 해줘요. 티몬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판매자한테 정산되는 돈에서 일부를 떼서 고객한테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객들이 정말 악랄하고 똑똑하면서 이제 되게 치밀한 게, 그거를 노려서 500원씩 벌어가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사실. 진짜 그 상품을 잘 분석해서 품절인 거 아는데 주문했다가 품절 취소를 안 해주면 페널티 주려고 막 고객센터에 길을 쓰고 막 신고를 하겠죠. 아니면 판매자는 이제 잘 모르는 초보 판매자들은 품절로 진짜 취소를 해주면 500원씩 돈을 계속 떼주니까 그걸로 돈을 버는 고객들도 있어요. 요런 부분 때문에 단점이 소셜 쪽이 좀 더 많다. 그리고 세 번째로, 쿠팡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한 계정에 마진 말고 매출 금액, 한 달 기준 매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은 부가세 포함해서 5만 5천 원 비용을 또 떼가요. 그렇다고 쿠팡에서 물건을 팔 때마다 카테고리 수수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카테고리 수수료가 또 낮은 것도 아니고, 보통 10.8%로 부가세 별도인데 부가세 포함하면 11.9, 한 12% 되긴 해요. 배송비에서도 수수료를 떼가고, 추가적으로 알파로 5만 5천 원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한 달 기준 매출 100만 원 넘어갔을 때 돈을 또 떼갑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거는 쿠팡한테 여쭤보셔야 돼요. 왜 5만 5천 원을 떼가는지. 티모는 한 달에 매출 20만 원만 넘어가면 부가세 포함해서 9만 9천 원을 추가로 또 떼갑니다. 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서버 이용료라고 9만 9천 원을 떼가고, 위메프 같은 경우도 한 달 기준 매출 100만 원 넘어가면 부가세 포함해서 9만 9천 원을 또 떼가요. 서버 수수료라고, 서버 이용료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오픈마켓은 내가 1억을 팔던 1,000만 원을 팔던 뭐 700만 원을 팔던 팔릴 때에 그 상품의 카테고리 수수료, 배송비 수수료 말고 추가적으로 떼가는 돈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보통 이제 소셜 쪽을 이제 오픈마켓이 많이 따라가려고 해서 원래 배송비에서도 수수료가 안 나갔었는데 다시 정책이 바뀌어서 배송비에서도 수수료가 나가고 정책이 바뀌고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매출이 얼마 이상 넘어간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떼가는 거는 오픈마켓은 지금 현재는 없다. 이런 부분이 또 서로 장단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소셜 커머스는, 쿠팡 같은 경우는 사장님들이 잠시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거대한 쇼핑몰이 아닙니다. 쿠팡은 거대한 택배 회사입니다. 사실
자기 창고가 있고 물류 창고 있고 뭐 캠프 뭐 지역별로 캠프 운영해서 쿠팡 기사들이 맨날 뭐 명절도 없이 계속 배송하는 거 보면은 거기는 택배로 고객들한테 마케팅을 잘해서 빠른 배송, 로켓 배송, 뭐 제트 배송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빨리빨리잖아요. 늦으면 이제 불편하고 2, 3일을 못 기다려서 쿠팡은 빨리 그 다음날 배송해 주는데 왜 여기는 빨리 안 주냐. 거기에 이상한 논리로 갖다 대고 판매자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쿠팡은 매년 적자를 보면서도 절대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쿠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유통의 거의 중심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망해버리면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쿠팡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장단점이 있지만은 하지 말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너무 중심적이고 이용자들이 많아서 저 역시 쿠팡을 해보니까 반응 속도가 빨리 주문이 들어와서 재미도 많이 보고 있지만은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아까 정산적인 부분에서 자본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 쿠팡을 판매 활동했다가 너무 잘 팔렸다. 그러면 나중에 자본금이 묶여가지고 주문이 아무리 들어도 쳐낼 자본금이 없어서 폐업하는 경우를 제가 여러 봤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을 있는 정보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쿠팡을 먼저 하겠다, 쿠팡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쿠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권장드리는 거는 오픈마켓부터 리스크가 적은 오픈마켓부터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하자마자 매출이 빵 터질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비용적으로라도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적은 오픈마켓부터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종합몰이라는 곳이 있는데, 종합몰 유형은 보통 딜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 있는 상품뿐만 아니라 브랜드를 취급을 해야 돼요. 거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든 아니면은 대기업이 브랜드를 가지고 입점을 하던, 우리 사장님들은 종합몰에 입점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입점하는 업체의 재무제표까지 확인할 정도로 절차도 까다롭고 상품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난이도로 나열하자면 오픈마켓이 가장 쉽고 그 다음에 소셜, 그 다음에 종합몰. 종합몰은 상품 등록도 어려워요. 그리고 팔리더라도 수수료가 대체로 25에서 40% 비쌉니다. 여기 종합몰에는 브랜드 취급해야 되는데 다 들어보신 사이트잖아요. 백화점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마켓에서 뭐 가짜 상품을 판다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나버리기 때문에 수수료도 비싸고 입점 절차도 어렵다. 그래서 종합몰은 보통 나중에 진짜 국내에서 유통을 하다가 더 이상 판매 채널이 없다 하실 때 나중에 생각을 해보는 것을 권장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폐쇄몰이라는 곳이 있어요. 폐쇄몰은 뭐냐면 말 그대로 오너 클랜도 폐쇄몰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사람들만 가입을 할 수 있는 사이트. 즉 쉽게 예를 들면 삼성 직원이 삼성 자기 자사 사이트에 자사 상품들을 살 수 있는 자기만의 사이트, 그런 사이트를 다 폐쇄몰이라고 합니다. 또 예를 들면 수영 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강사 자격증 그 발급번호로 회원가입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다라든지, 우리 오너클랜도 일반 고객들이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회원가입할 때 결국 사업자 등록증으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회원들끼리 쓰는 이 폐쇄적인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결국 제가 다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픈마켓부터 하는 것을 권장드린다. 왜냐면 요즘 뭐 유튜브, 네이버보다는 잘 모르는 거 있을 때는 유튜브에 검색을 많이 해요. 저 역시도 리뷰라든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에 검색을 많이 하는데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에 영상들이 사람들을 다 조져놨어요. 왜냐면 전부 다 쿠팡을 몇 시간 하면 돈을 얼마 번다더라, 스마트 스토어 몇 시간 하면 얼마 번다더라. 그거는 그 사람 영상을 끝까지 보게 하게끔 자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썸네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방법을 알고 노하우를 알면 영상 찍고 편집할 시간 없습니다. 그거 하는데도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릴 건데 그 사람들은 다르게 수입을 벌고 있는 것 뿐이고,
우리 사장님들도 지금 하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손이 많이 가거든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쿠팡보다는 소셜보다는 오픈마켓으로 먼저 기본 개념을 잡고 단계별로 나중에 쿠팡 추가하고 팀원 추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권장드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쿠팡을 하겠다. 그러면 강사들 도움받아서 쿠팡 잘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요거는 참고하시면 돼요. 사실 물건이 팔리는 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타이밍이 다 맞아야 된다. 어떤 상품이 지금 이 11월 달에 어떤 상품이 잘 팔릴까? 그 상품을 선택하는 능력도 맞아야 되고, 그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그 상품을 골랐더라도 다른 판매자들도 그 상품을 등록을 해놨을 건데, 그 사람에 비해 내 욕심만 부리자고 마진을 너무 높게 잡아서 안 팔리게끔 금액을 너무 높게 잡은 건 아닌지, 즉 다시 말해서 다른 판매자와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조금 견줄 만한 판매가로 책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고객들이 어떤 채널,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많이 구매하는지, 그 사이트에 맞게끔 내가 그 상품을 올려야지. A라는 고객은 스마트 스토어만 이용하는데 나는 계속 쿠팡에만 그 상품을 올려. 그러면 절대 A라는 고객은 저한테 그 물건을 살 경우가 안 생깁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어떤 고객이 어떤 상품을 살 때 어떤 사이트를 주로 많이 검색을 해서 사더라. 이런 타이밍이 다 맞아져야 거래가 성사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이제 스스로 잘 하기가 힘들고, 저희 강사들도 사실 그거는 정답이 없는 부분이라서 여러 방면으로 테스트를 해서 계속 전략 코드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각자 각 담당자한테 상담을 조금 받아보셔가지고 점점점 찾아가는 체감을 해 가셔야 된다. 자, 이게 오너클랜 판매 흐름론인데, 이 그림이 머릿속에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어야지 오너클랜을 이해하고 내가 판매 채널을 이해하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리스크 없이 잘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전략을 짤 수가 있다. 자, 오너클랜이라는 중개 사이트 다들 이용하고 계시고 쇼핑몰처럼 생긴 사이트입니다. 말 그대로 중개 사이트고 플랫폼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장님들이 이용하는 뭐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그 대형마트에도 뭐 남양유업, 부산우유, 농심라면, 코카콜라 뭐 각각 제조사가 다른 업체의 상품들이 마트에 진열이 되어 있는 거지, 홈플러스에서 그 상품을 다 생산하고 제조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켠에 매대에 진열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저희 오너클랜이라는 쇼핑몰 사이트도 A 업체, B 업체, C 업체, D 업체 각각 다른 공급 업체의 상품들을 저희 홈페이지 상에 진열을 해주고 있는 플랫폼이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이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손목시계를 차고 있거든요. 검은 색깔 전자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를 제가 납품하는 공급 업체라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시계방에 유통을 하고 있는데, 아, 야, 이거 오프라인으로는 시계가 안 팔린다.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온라인으로 좀 유통을 해보자. 해서 제가 이 시계를 썸네일 사진 찍고 상세 페이지 설명 페이지 만들고 설명서 만들고 상품명 만들고 어쨌든 그렇게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업체인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저희 오너클랜과 같은 도매 사이트, 중개 사이트, 위탁 사이트 그런 사이트에 상품을 입점을 시켜요. 상품을 등록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입점을 시킵니다. 야, 우리가 이 시계를 너네 오너클랜 회원들한테 5,000원에 공급을 해줄게. 이 금액으로 공급을 해줄게. 하면은 저희 오너클랜은 그 시계 5,000원이라는 금액에 뭐 1에서 10% 수수료를 더 붙여요. 뭐 기준이 있겠지만은 최대 수수료라고 해서 10%를 붙인다. 그러면은 이 5,000원짜리 시계가 10%면 5,500원이 되겠죠. 5,500원으로 사이트에 노출이 되고 있는 거고, 사장님이 지금 접속해서 봤을 때 그 파란 색깔 금액들이 다 수수료가 붙은 그 상품의 공급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품 가격을 보실 때, 자, 제가 오너클랜 화면도 같이 한번 띄워볼게요. 보시면은 오너클랜에 약 260만 개 상품이 있다.
요 수치는 다른 타 도매 사이트랑 직접 비교를 해보십시오. 도매국이니 도매 사이트니 뭐 다른 도매 사이트에 직접 비교해 보셔도 상품 수는 저희가 가장 많습니다. 그 말은 즉 많은 업체들이 저희 오너클랜에 입점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상품을 이용하고자 회원들이 저희 오너클랜을 이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263만 개 상품들 중에서 사장님들께서 취급을 하고 싶은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전 세계 상품이 오너클랜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너클랜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상품수가 많다는 거지 모든 상품이 다 있진 않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원하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상품 가격이 도매 사이트 공급 가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오히려 네이버라든지 다른 타 마켓의 가격이 더 싼 판매가로 등록된 상품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은 뭐 A라는 공급업체가 오너클랜은 5,000원에 공급을 하면서 자기들 자체가 오픈마켓에 뭐 3,000원으로 등록을 한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 팩트는 이 260만 개 상품들 중에서 사장님이 원하는 상품을 골라서 찾아서 그리고 이 금액에 나는 그래도 승부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그 금액대를 선택을 해서 판매 활동을 하실 때 이용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괜히 안 팔리는 물건을 등록하세요라고 권유하지도 않을 거고 상대적으로 비싼 상품인데 이거 한번 팔아보세요라고 권유하지도 않아요. 사장님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 원하는 상품, 내가 저 정도 금액이면 괜찮겠다 라고 생각되는 상품들만 골라서 이용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다시 이 시계를 계속 예를 들게요. 공급업체가 5,000원에 공급하고 오너클랜에서는 5,500원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 여러 상품들 중에 사장님이 원하는 상품 괜찮은 금액대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 페이지, 상세, 썸네일, 상품명, 이미지 모든 자료는 무료로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용해서 사장님이 판매할 판매 채널에 예를 들어서 저는 옥션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 시계를 내가 옥션에 등록을 해야 되겠다. 하나하나 개별로 등록을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한 번에 등록하기 위해서 대량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대량 등록은 하나의 이제 도구, 프로그램을 써야지 대량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계속 뒤에 가서 언급할 교육 내용이라서 일단은 개별 등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옥션에 등록되어 있는 이 상품을 이용을 할 건데 옥션 사이트에 등록할 거다. 이 시계를 옥션 사이트의 시계 카테고리 수수료를 먼저 확인을 해보니까 13%더라. 그러면은 내가 이 5,500원짜리 상품 가격을 가지고 13% 생각해야 되고 팔았을 때 내가 얻는 수익, 마진도 생각을 해야 돼서 판매가를 책정을 하십니다. 물론 판매가 책정하는 팁도 내일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5,500원짜리 시계를 나는 10,000원에 옥션에 등록을 했다. 배송비 2,500원, 2,500원 그대로 등록을 했다. 하나하나 개별 등록을 해도 됩니다. 대량 등록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등록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물건을 필요한 고객이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주문을 합니다. 희한하게 주문이 들어와요. 신기하게도. 자, 이 시계, 10,000원짜리 시계가 필요한 A라는 고객이 옥션에 10,000원 플러스 배송비 2,500원, 12,500원을 옥션에 결제를 하면서 자기 이름, 집 주소, 전화번호를 주문서에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계는 내가 올린 상품이고 내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 주문자 내용을 확인을 해서 사장님은 그대로 오너클랜 사이트에 다시 주문을 해주는 거예요.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대신 주문해준다. 그때 사장님 이름, 집 주소, 전화번호 쓰는 게 아니라 고객 이름, 집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을 해서 대신 입력하면서 주문을 넣어주는데 이때 사장님은 12,500원 결제 받았지만 12,500원 결제하는 게 아니라 오너클랜에 나와 있는 5,500원 플러스 배송비 2,500원 8,000원을 결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결제 시스템은 적립금 차감 형식입니다. 오너클랜은. 오너클랜에 회원가입을 하시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회원가입을 하시면 여기 금액 표시가 있습니다. 금액 표시에, 자, 여기에 가상계좌에 계좌 이체를 한 금액만큼 적립금이 충전이 되고, 그 충전금을 차감 형식으로 주문을 넣는다. 세금 계산서 다 발행되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주문을 넣었다. 그러면 한 단계 또 뒤로 넘어와서 이 업체도 오너클랜의 시계 말고 다른 상품도 여러 가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시계에 주문이 들어왔네? 주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이 주문자 내용이 결국 사장님 정보가 아니라 고객 정보잖아요. 고객 정보를 업체가 확인을 해서 이 업체가 따로 계약한 택배회사를 불러가지고 상품 포장해서 낱개 배송도 해줍니다. 한 개씩. 이렇게 포장을 해서 고객 집 주소대로 업체가 다이렉트로 소비자 집에 배송을 해주는 게 위탁 판매 흐름의 장점입니다. 이게 장점. 만약에 사장님이 위탁 판매를 안 이용하실 거면 내가 물건을 어쨌든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발품 파셔서 어디 뭐 총판이든 공장에 쫓아가서 물건 내한테 좀 사입할 테니까 물건 좀 공급을 해달라라고 발품을 파셔야 돼요. 시간 투자돼야 되고. 내가 이 시계 잘 팔릴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많이 팔아볼게요. 가격 좀 싸게 사입하면 안 됩니까? 그 업체 쪽에서는 사장님들 뭘 믿고 싸게 제공을 해주겠습니까? 아, 좋다. 그러면 사장님, 내가 이거 한 500개 살 테니까 단가를 한 100원씩 좀 낮춰달라. 오케이. 그러면 업체는 좋다고 하겠죠. 싼 단가로 500개를 미리 사가니까. 그러면 사장님은 물건을 500개 돈 주고 사입을 해왔다. 사입해온 이 물건을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면 상품 사진도 찍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상품명도 내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까지 주는 업체라면은 더 좋지만은 안 주는 업체라면 사장님이 다 만들어야 돼요. 다 만들고 업로드를 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대로 택배도 싸야 돼. 송장도 출력해서 보내줘야 돼. 이거를 사장님이 직접 사입해서 운영하실 거면 스스로 다 하시든지 직원을 두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위탁 판매는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장점이에요. 이거를 해주는 거를 이용하려고 사장님들이 위탁 판매를 이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장점이라면 반드시 위탁 판매에도 단점은 있어요. 단점은 뭐냐? 이 시계를 사려고 하는 고객이 판매자인 사장님한테 전화가 와요. 물어봐. 시계 10개 살 건데 10개 재고 있습니까? 급합니다. 확인해 주세요. 사장님은 답변을 못 해줍니다. 왜?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내가 상세 페이지에서 찾아서 설명을 해주면 되지만 재고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물건을 가지고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계 페이지에 질문을 남기고 1대1 문의를 남기고 업체로부터 답변을 받고 다시 고객한테 안내를 해줘야 되는 이 시간적인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위탁 판매는 어쨌든 남의 물건을 위탁으로 받아서 판매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오너클랜뿐만 아니라 모든 위탁 시스템의 사이트는 다 이게 숙명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오너클랜 업체에서 빨리 답변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교육적으로도 설명을 드릴 거고, 물론 100%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지만은 문의 응답률도 저희가 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주자들은 또 강사들을 이용하면은 또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적으로 풀어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CS 반품 같은 경우는 물건을 배송해준 이 시스템 흐름 역순으로 소비자가 그 업체한테 물건을 바로 보낼 수 있도록 판매자인 사장님들이 이용하는 판매 채널 사이트와 오너클랜을 이용을 해서 CS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거기도 교육적으로 들어가면은 공급사 반품 접수 유형은 그냥 신청만 하면은 뭐 자동적으로 되지만은 원운송장 반품 접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장님들이 조금 CS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 그거는 나중에 또 CS 교육할 때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어쨌든 CS는 직접 바로 업체로 물건을 보낼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 흐름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착되어 있어야지 내가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여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면서 판매 활동을 하실 수가 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일단 제가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 중간에 이 여기까지 한 내용 중에 궁금한 거나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채팅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잠시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다 이해되셨나요? 다 알고 계신 거죠? 일단 여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오늘 첫날인 사장님들도 있기 때문에 완전 기초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드린다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뭐 질문이 없으실 거고, 그래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서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 없는 걸로 알고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오너클랜의 사업자 판매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미 가입되어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괜히 시간 잡아먹으니까. 회원 가입 다 했기 때문에 저희 자업센터 입주를 하신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것도 다들 사업자는 있으시니까 없는 내용만 좀 설명드리면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판매 업신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들 귀찮거나, 정확하게 표현하면 귀찮거나, 혹은 이제 뭐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개인 집 주소로는 발급이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남들 안 할 때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또 돌파구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신 분들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실 수가 있다. 자, 등록 절차는 다 알고 계시니까 저희가 다 넘어가고, 건강기능식품 뒤에 가서, 건강기능식품은 한국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으셔야 돼요. 교육을 듣는데 2만원 발생됩니다. 2시간으로 교육 듣는데 2만원. 이제 시험도 쳐야 돼요. 학교 갈 때마다 시험을 칠 수는 있지만은 저도 교육을 들었고 발급할 때 수수료가 3만원, 약 5만원 정도 비용이 먼저 발생이 된다. 그리고 처리기간은 약 3일 정도인데, 선택사항이라 그 말은 뭐냐, 다이어트 보조제는 건강기능식품인 거를 아실 거예요. 다이어트 보조제니까. 근데 다이어트 도시락 약간 애매하다, 내가 이거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없다 하실 때는 차라리 신고를 하시고 신경 안 쓰고 상품을 등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식품이라는 대카테고리 안에 즉석식품, 가공식품, 뭐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세 분류로 계속 나눠져 있을 건데, 상품명만 봤을 때 내가 이게 건강기능식품이다 아니다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필터링해서 건강기능식품 빼고 식품 상품들 등록을 하시면 되고, 나는 이거 구별하는 게 아직 부족하다 하시거나, 명절이나 상견례, 뭐 설 명절 선물로 건강기능식품도 잘 팔리니까 이참에 한번 교육을 듣고 신고를 하는 게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사항으로 교육을 듣고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에 가입해서 일반 판매업 2시간짜리 2만원 듣고 교육 듣고 수료증 발급하시면 돼요.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육 신청하기 해서 들으시면 되고,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가달지역구청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하시는데 수수료 만원 발생되고, 요거는 조금 더 저희가 확인해서 필요하신 분들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의료기기는 지금 사업자들, 사장님들 다 개인 자택 주소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우리 그 오프라인 강사님들 쪽으로 자료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하기는 뭐 요렇게 나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오픈마켓 판매회원 가입을 하시는데, 가입한 자료를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것만 먼저 보여드리면은, 자, 요거 보시면 돼요. 뭐 지금 이거 옛날 자료라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뭐 듣기로는 다 업로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팩스를 보내야 되고 예전에는 또 등기우편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필요 서류는 다 비슷합니다. 지금 입주하고 계신 분들, 나는 쿠팡만 할래, 스마트 스토어만 할래, 그리고 하물며 제일 많이 하는 준비된 마켓들이 다 팔자로 연결된 사이트만 할래 해서 그 사이트만 가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차피 서류는 만들어져 있고 되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아이디는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할 때 만들고자 하면은 그때는 조건이 바뀌어서 또 발급이
까다롭거나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미 준비된 서류로 발급을 다 해놓고 운영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여력이 되면 같이 운영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나중에 나는 너무 바빠서 못하겠다 그러면 만들어 놓은 아이디는 잠시 내려놓고 운영 안 하시면 되니까 각 마켓, 저는 오픈 마켓을 일단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화면을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가입하는 것도 사실 강사들이 알려줄 수 있지만은 옥션을 알려주면 지마켓 할 때 또 지마켓에서 또 물어봐요. 왜냐면 답만 얻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다른 마켓 조금만 바뀌면은 또 겁이 나거나 이게 맞나? 아닌가? 조금 두려워서 잘 진행을 못 하시는 부분이 계세요. 저희는 강사이면서도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장님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능력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회원가입 눌러보시면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작성되어 있는 서류 내가 누락된 게 없는지 확인을 해서 클릭을 하고 여기에 안내되는 내용대로 가입을 하시면은 충분히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G마켓도 같이 판매원 가입해서 사업자 판매원 인증받고 팩스로 제출. 자, G마켓 같은 경우는 팩스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승인이 안 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제가 저희 부산 창업센터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왜 승인 안 해줬냐? 뭐 내용을 알아보니 팩스에 점 하나가 잘못 찍혀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상호명 이게 인식이 불가하다. 다시 보내라. 다시 보낼 게 아니라 자기들 팩스 토너를 바꿔야 되는데 자꾸 팩스를 또 보내면 또 찍혀 들어오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고객센터 연락을 해보니 걔네들은 전화 연결도 어려울 뿐더러 연결되더라도 다 고객센터 그 콜 전화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이고 정직원은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부산센터 사장님이 G마켓 본사 가가지고 서류 던져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 알바센터, 콜센터 애들만 있고 정직원이 그때 나와서 바로 승인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팩스를 보내던 업로드를 하던 등기를 보내던 가입을 한 서류를 보냈을 때 가만히 기다리지 마시고 고객센터 전화 연결 어려운 거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 시도를 해서 재촉을 해야지 빨리 승인을 해줍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11번가도 가입을 하시고 여기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은 11번가 지금 정책 바뀐 거 아시죠? 지금 들어오신 분들까지는 뭐 복수 아이디가 4개까지 있으면은 천만다행인데 몇 개월 전에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 조건을 달성을 해야 복수 아이디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 아이디는 많이 만들어 놓고 운영 안 하면 되니까 만들 때 지금 당장에 상품 등록하고 주문 많이 들어와서 매출이 많이 발생해서 CS가 많이 발생해서 되게 바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닐 거예요. 처음 시작하고 초보 셀러들은 시간 날 때 마켓 아이디 가입하는 것을 주력으로 도움받아서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도 가입.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기가 지금 되어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메일로 가입하는 게 좋아요. 요거는 나중에 프로그램 설명할 때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이미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했는데 어떻게 해요 강사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중에 이메일로 다시 추가로 가입 가능합니다. 다시 가입 가능하니까 세컨 아이디 만든다 생각하고 그거는 그때 교육 커리큘럼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면 왜 안 좋냐면 뭐 다른 지역에서 접속 시도했니 뭐 보안이니 해킹이니 약간 그런 알림 받은 경험 다 있을 거예요. 네이버가 그런 데서 괜히 조금 많이 좀 철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 내는 걸 쓰다 보면 네이버 아이디는 자꾸 연결이 끊기거나 풀리는 현상이 발생돼서 일단 이메일로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가서 발급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터파크는 개인 이메일도 필요하겠죠. 개인 이메일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오픈마켓 창업이 완료가 된 거고 창업하는데 비용 들어간 건 없어요. 건강기능식품 뭐 교육 듣고 수수료 5만원 말고 뭐 등기 보내고 팩스 보내고 이런 자잘구리한 비용 말고 큰 비용 없이 저자본으로 창업을 하신 거고 또 초보 사장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상담 받기 전에도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 창업한 이 온라인 쇼핑몰 판매 활동할 때 자본금은 얼마 정도 있으면 좋습니까? 얼마나 있어야 돼요? 물어봐요. 그 돈은 사실 자본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사업을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업을 운영을 하려면은 자본금은 많을수록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금액을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한 1, 2천만 원 들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1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5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100만 원 가지고 내가 운영을 하면은 결국 매출은 100만 원 근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매출만 발생이 되겠지. 주문 들어오면 내가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100만 원치만 주문을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정답은 많을수록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알려달라. 그러면 한 1, 2천만 원 있는 게 가장 좋고 뭐 700만 원 가지고도 계속 불려가면서 로테이션 돌면서 자본금을 이제 늘려가면 되니까 그거는 중요한 핀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답을 요구하시는 거는 조금 상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했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혹여나 알고 있었지만 요런 부분 새로 조금 다시 보게 되네 라는 내용도 있을 거고 지금 판매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도움되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근데 초보들은 오늘부터 계속 빠짐없이 교육을 들으면 분명히 제가 한 2, 3주 안에는 매출이 바로 나올 수 있게 기초를 잘 다지고 단계별로 가면 나중에 매출 따라잡는 거는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을 이제 진행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으로 꼭 이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면 쿠팡에 뭐 잘 팔았더만 뭐 5만 5천 원 돈 떼가고 야 그거는 쿠팡이 물어봐야 되는데 나중에 오너클랜 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쿠팡 정책을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자기가 손해봤다 책임져라 오너클랜 너네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정책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알고 내가 이 유형으로 접근을 할지 저 유형으로 접근할지 그거에 참고되는 자료로 개념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오늘 첫날이라서 뭐 1시간 정도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시간을 또 너무 많이 뺐으면은 사장님들 또 업무에 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3시 전까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채팅으로 주시고 3시 되면은 오늘 스트리밍 강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 필요하신가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자료가 필요하신가요? PPT 자료. 요거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우리가 이 실시간 강의를 계속 하면서 거듭하면서 자꾸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홍경환 사장님, 김덕순 사장님 성수 센터는 거 알아요, 제가. 근데 김경환 사장님은 어느 센터인지 몰라가지고 요거는 끝나면 강의 끝나고 PPT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계신 센터에 강사님이 계시면은 그쪽으로 명단 전달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우리 센터에는 강사님이 지금 공석이다 하시면 단톡방에 그냥 얘기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료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 자료는 제공해 드릴게요. 보고 준비 안 되신 분들은 뭐 별거 없어요. 이거 다 그냥 인터넷에 뒤져보면 나오는 자료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보고 따라 하셔야 돼요. 자료를 드리면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자료 드리면은 저도 학창 시절에 그랬어요. 답안지가 있으면 답안지 있으니까 나중에 뭐 답안지 보고 뺏겨 적으면 되겠지 하면 되겠지 하고 집에 가면 뭐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누워있고 귀찮다 내일 해야지 대부분 그래요. 근데 자료 줘가지고 자료를 보고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진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나중에 남을 가르칠 정도가 되면 강사해도 된다니까요. 스스로 찾아서 알게 된 내용은 절대 안 까먹습니다. 빨리 안 까먹습니다. 근데 주변에 답만 요구해서 답만 받아서 하신 분들은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럼 또 물어봐야 돼. 서로 시간 낭비. 자료 드리면 자료를 꼼꼼히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B2B 흐름 및 장단점인데 두 B가 B2B 그렇지. B2B라는 거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전자상거래를 일컫는 경제 용어입니다. 네이버에 B2B 궁금하시면 검색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상거래를 일컫는 경제 용어입니다. B2C도 있고 C2C도 있고 저도 다 모르지만은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B2B니까 B는 사장님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검색해 보셨어요? 근데 B가 B가 주체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오늘 흐름에 대한 장단점이 중요한 핀트고 B2B는 그냥 말 그대로 저도 잘 모릅니다. B2B는 경제 용어이기 때문에 검색을 같이 해볼까요? 유마르타 사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업 대 기업. 그러니까 그러면 오너클랜 대 공급업체 그리고 뭐 오너클랜이랑 뭐 판매자 뭐 요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업과 기업 사이는 전자상거래 이건 경제 용어 딱 저는 요거까지만 설명드렸죠.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마르타 사장님 DB 다운로드 할 때 추려서 해야 하나요? 자, 원칙은 사장님이 세세한 조건대로 추려서 하는 게 가장 관리가 깔끔한데 보통 사람들이 대량 등록하면 많이 등록해야 되는데 조건을 다 추려서 하면 대량 등록이 아니고 뭐 10개씩 나오고 뭐 20개씩 나오고 이건 대량 등록 아니지 않냐. 근데 그 대량이라는 그 기준이 개수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상 나중에 뭐 판매 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은 조건을 다 나눠서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해요. 결국 사업은 관리 싸움이거든요. 지금 이제 등록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대량 등록이라든지 주문 처리라든지 CS 처리 할 줄 모르실 때 그게 뭔가 업무처럼 느껴졌지만 이 부분은 지금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단순 반복 노가다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잘 관리하는지 모든 사업도 관리에서 싸움이 승부가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리를 잘할 거면은 다 세세하게 줄여서 하는 게 가장 깔끔한데 시작부터 그렇게 하려니 이제 머리가 터지고 멘탈이 나가고 하니까 서서히 나중에 관리하는 방법도 저희가 업무 루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실제로 다 하고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팩트는 추려서 하는 게 가장 좋다. 배송비도 전체로 받으면 상품 수는 많이 나오겠지. 근데 배송비 전체로 받아서 전부 다 3,000원을 등록했다. 근데 안에 내용 살펴보니 배송비가 5,000원짜리도 있고 6,000원짜리도 있는데 그런 상품은 만약에 주문 들어왔으면 손해를 보잖아요. 결국은. 그런 것들은 5,000원을 등록해야 되고 6,000원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나눠서 하기가 힘드니까 사실 추려서 하는 게 맞긴 하지만은 점점점 관리하는 방법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11월 달에 플레이오토 강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뭐 플레이오토 원하시면 플레이오토, 이슬러스 원하시면 이슬러스, 다 팔자 원하시면 다 팔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오토 강의도 있고 여기 미가입 채널 사장님이 어느 센터인지 모르겠지만은 담당 센터에 지금 그 근무하고 있는 센터에 강사님 계시면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원이라는 사이트에 플레이어또 관련된 교육 영상도 있거든요.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세트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인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먼저 참고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받은 DB대로 몇 개씩 끊어야 하나요? 요거는 이제 사장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에 따라서 한 번에 5,000개를 올려도 되고 플레이어토는 기본적으로 1,000개씩 DB 제공하니까 거기에 사장님이 DB 추가를 3,000개씩 했다. 그럼 3,000개씩 나눠서 한 번에 올려도 되고, 그리고 마켓에 따라 또 다르죠. 3,000개씩 안 올라가는 마켓은 3,000개씩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올릴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기능에 따라, 그리고 올리고자 하는 그 마켓에 따라서 몇 개씩 끊어야 하나요? 하는 거는, 이 얘기가 그건가? DB 다운로드에, 이건 나중에 DB 다운로드 할 때 설명드릴 건데, 잠깐. 요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대답만 한번 해주세요. 요거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한 1,000개씩 혹은 3,000개씩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 얘기라면은 저는 1,000개씩 저는 1,000개씩 하는 걸 권장드려요. 엑셀에 데이터가 많으면 작업하다가 컴퓨터가 안 좋다. 계속 응답 없음 뻑이 뜨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저는 그냥 1,000개씩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진짜 내 컴퓨터가 슈퍼 컴퓨터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은 권장드리진 않는다.
하나 잘못해서 올렸는데 다 밀리면 2만 개 다시 해야 되니까. 저는 최소 1000개씩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뭐 조금 괜찮으면 플레이어도 3000개씩 하면 요 정도. 11번가는 항상 500개씩. 파일 1개씩 하루에 쳐내면 되니까. 강의는 몇 주간 예정인가요? 이게 기약이 없어요. 강의가 로테이션이 몇 개월 안에 다 마무리 한 바퀴가 돌지 또 사실 미정이고, 하는 도중에 마켓 정책이나 내용이 바뀌면은 또 교육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미정입니다. 강의는. 그래도 계속 뭐 일주일에 최소 2번, 3번 내지 2번은 스트리밍으로 할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출일 경우와 DB 받은 데도 의동록주 매출 어디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출일 경우와 DB 받은 대로와 의등록증 매출 무슨 말일까요? 좀 풀어서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유마르타 사장님. 평생교육원 센터라는 곳은 이런 온라인 쇼핑 관련 자료들이 많이 있나요? 영상이에요. 지금 뭐 DB 받을 때 요렇게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받으면 된다, 가입은 어떻게 한다, 개별 등록은 어떻게 한다, 플레이어우트 세트 구성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 기본적인 매뉴얼 같은 영상을 찍어 놓은 영상들이 많아요. 한 80몇 개 있나? 그거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짤막 하니까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보실 때 참고로 영상 다 보고 해야지 하지 말고, 영상 한 30초 보고 수도 30초 한 거를 따라하고 다시 영상 재생 보고 스톱하는 거 또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뭔가 영상 다 봤을 때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영상 교육은. 유마르타 사장님,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출일 경우 매출, 출일 경우와 DB 받은 대로와 의동록증. 요거는 일단 스트리밍은 말 그대로 실시간이라서 다시 듣기나 뭐 없습니다. 일단은 없는데, 일단은 여기에 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나중에 저희가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영상으로 계속 틀어놓으면은 이게 스트리밍이 아니잖아요. 결국 영상 교육이라서 요거는 제가 차후에 다시 또 교육하면서 점점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창업센터 DB와 개인이 출인 DB의 매출, 이거는 해봐야 알죠, 사장님. 창업센터 DB라는 거는 전략 코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전략 코드는 왜 전략 코드가 나왔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죠, 사장님. 전략 코드에 의존하는 거는 사실상 사장님이 막 고민을 해서 어떤 상품 올려야 되지, 고민해서 이렇게도 DB 받아보고 저렇게도 상품을 추려보고 하면서 그 경험이 세월에 1년 로테이션 돌아서 이 시즌에는 이게 많이 팔리더라, 그걸 느껴야 되는데, 창업센터에서 주는 전략 코드는 이미 판매가 한 번이라도 이상 된 상품들 데이터를 통계를 내 가지고 다시 드린 거예요. 이미 앞으로 팔릴 상품이라기보다는 오너클랜의 주문이 한 번 이상이라도 들어왔던 코드를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집계를 해서 드린 코드인데, 그거를 다시 그것만 올린다? 사장님이 등급이 높거나 뭔가 특별한 혜택을 받는 고매출자의 아이디라면 몰라도, 이제 시작하는 마켓 아이디라면 물건을 샀던 데서 다시 사지, 고객이. 이제 새로 올린 사람 물건을 뭘 믿고 살까? 가격이 워낙 싸게 올리면은 살 수는 있어요. 이미 팔렸던 상품들을 드린 거를 그것만 의존해서 올린다. 사실 그거를 또 사장님만 드렸다면 사장님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입주 사장님 다 드리거든요. 다 똑같은 출발선상이에요, 다시.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약간 고민을 해야 돼요. 자기 사업에 대해서 지금 뭐가 팔릴까? 저희가 그런 알림 서비스도 단톡방에 드리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저희 강사들이 많이 고민을 해서 드리는 키워드도 있고, 우리가 강사들도 모르는 사장님들만의 지금 시중에 나와보니까 이런 게 좀 잘 팔리더라, 뭐 이런 조짐이 있더라, 그런 걸 도입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 해봐야 합니다. 근데 팩트는 창업센터에서 드린 DB는 이미 팔린 데이터를 통계가 나와 있는 자료를 드린 거지, 앞으로 팔릴 상품이라고는 장담은 못한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네, 5분을 제가 더 뺏었네요. 오늘
첫날 오리엔테이션 교육 들어주신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 지금 목 상태도 별로 안 좋고 지금 수도권 지역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편하게 강의하자고 억양이라든지 막 사투리를 써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은 언제든지 중간에 말씀을 주시면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교육 간에 제가 뭔가 사장님들한테 거슬리는 언행이 있었다, 교육의 묘미다라고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사업 발전이 더 크게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내일 또 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